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성되고 취임했을 때 한 사람이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철우 교수라고 소개되었고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강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고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5년 동안은 만나지 않겠다. 친구가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잘 하길 바란다. 5년 후에 만나자 친구야. 이렇게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던 친구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도둑질도 아는 놈이 하고 사기도 아는 놈이 사기칩니다. 내 등에 칼을 꽂는 놈들도 다 아는 놈들이 칼을 꽂습니다. 친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놈들이 먼저 칼을 꽂는 법인가 봅니다. 이철우 교수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온 뉴스를 도배를 했습니다. 이데일리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윤 친구 이철우 교수 문 사냥개 자처한 그가 구구 수게 될 줄은, 이게 제목입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2025년 1월 8일 윤석열을 화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사실상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마고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극우 세력 수괴라고 맹비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갖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을 회고하며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다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그리고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용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되었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며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선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형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에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부터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8년 지기 친구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으로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준 교수가 별세하기 전 이 회장의 아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꼭 충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일화가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이 교수와 윤 대통령이 각을 세우며 거꾸로운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8년지기 친구가 왜 등을 돌렸을까? 육사에 5인의 흉상을 없애기로 한 거, 5인이 홍범도, 지청천, 이혜영, 이범석, 김자진 이렇게 5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혜영이 이철우 교수의 할아버지, 즉 광복회장 이종찬의 아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5인의 흉상을 왜 대통령실을 옮겨야 된다고 했을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을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감,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사는 공산주의에 대적하기 위해서 간부를 기르기 위한 기관입니다. 항일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모셔야 되는 게 맞는데 육사에 그러면 누가 갑자기 5인의 흉상을 세웠나요? 문재인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총알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5인의 흉상을 세울 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겪고 우기고 만든 겁니다. 왜냐고요? 문재인이 공산주의를 대적해서 만든 육사를 흐지부지하고 육사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철우 교수는 제가 언급했다시피 광복회장 이종찬의 아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이혜영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이혜영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말기에 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면 아나키스트란 뭡니까? 모든 형태의 권위에 반대하고 불필요한 강압을 포함해 사회계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와 자본주의를 없애려는 정치 철학이자 운동이다. 아나키즘은 국가를 무정부 사회 혹은 자유연합적 조합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자익운동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극좌에 위치해 있다. 이겁니다. 이종창도 이철우도 극좌입니다. 극좌는 지금 보세요. 민노총 폭력이 수반하잖아요.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폭력을 휘둘려서라도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극좌입니다. 극우가 어떻게 한다고요?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정신을 굳건하게 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극우라면 극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우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극자들은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단언하건대 극우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어떻게 극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철우는 결국은 극좌입니다. 아나키즘의 후에 이철우가 결국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